협조를 안 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그럼 무조건 발목 잡기입니까? 아니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위해서 야당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6월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법 정말 왜냐하면 야당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잠깐만 어떤 법에 말씀을 대해서 들어보시죠.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죠. 아니요. 네.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법입니다. 상임위에서요? 예, 해당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 예를 말씀하시는 들어서 그 어떤 그 논리가 잠깐만 끊지 마시고 기회를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굉장히 많이 양보를 예. 하고 많이 참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법만 하더라도 관련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예. 이거를 전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고용도 창출 못하고 무산돼 버린 겁니다. 이러한 법들이 정말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위에서 아마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요. 본회의라면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법안과 관련돼서 토론이 있었고요. 그 토론을 들은 개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가지고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야당 탓입니까? 통과가 안 되면 무조건 야당 탓입니까? 아니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거잖아요. 각각의 헌법기관이 그 당시에 앉아가지고 표결을 한 거고 분명히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이 일단 있는데. 들었으니까요.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아무튼 이와 같은 그 법안이 잠깐 저희가 154석의 가반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우리 당론으로라도 통과시켜줬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그거는 강 너무 의원님, 잘못된 의원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본회의에서. 과거로 가지 말고요. 앞으로 가보자고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법안 중에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거 먼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공감하는 법이 있으면 먼저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그 공감하는 법조차 다른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고 못 통과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감하는 법은 공감하는 대로 먼저 통과를 시켜주고 다른 법이 쟁점 있는 거는 쟁점 있는 대로 놔둬서 따로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감하고 있는 법도 쟁점법과 같이 연계해서 통과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연계하는 게 있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서로 쉬운 안부터 빨리 통과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병헌 원내대표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뼈아프게 느끼게 하겠다라는 전병헌 대표의 전투적인 표현에 조금 부담을 느끼셨나 본데 저는 반대로 여당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우리 국회 운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좀 서로가 잘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저희가 가져야 될 자세죠. 이제 그 토론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 정말로 많은 것이 논의되어야 될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문제 있죠. 부동산 문제 있죠. 교육에 관한 문제 있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민생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부터요. 사실 국회가 좀 더 생산적으로 가는 방안을 포함을 해서요. 이번 국회에서 꼭 이것만큼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마무리 말씀입니다. 하면 거의 매번 정기국회 때마다 아마 내부에서 의총도 열고 워크숍 열어가지고 정하는 1차 목표가 다 보면 민생이에요. 서민이라는 용어가 가끔 붙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여야 간에 크게 몇 가지는 대립적인 쟁점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적인 쟁점이 부각되는 이유는
다른 부분에 대한 서로 일치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오히려. 예. 예. 그 점에서 저는 그 민생이 중요하다면은 정치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좀 서로 양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아까 야당의 지금 전투적인 자세에 조금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는 선진화법도 개정까지 염두에 둘 배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야당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그나마 좀 국민의 기대를 안는 계기를 맞고 있지 않는가. 저는 야당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내 소수라고 하는데 원내에서는 42%예요. 근데 당 지지율은 그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최근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야당이라고 하기는 훨씬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국회에서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법안을 가지고 다른 정치적인 정쟁 이유 때문에 만약에 끌고 있다면 더 지지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는 저는 정말 국민이 원하는 민생이라면 서로 경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네. 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그 기초연금에 관한 새누리당의 당론이 있느냐 말씀드렸는데 정말 대통령과 야당과의 싸움만 둘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중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은 정말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야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부에 대한 비판이 초점을 이루지만은 야당의 생산적인 여당의 생산적인 기능을 그쪽에 있다는 걸 좀 주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 네, 저는 아까 저 말씀 못 드린 거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인하 문제 MB 정부에서 효과 없더라 말씀하셨는데 실제 효과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법인세 인하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봐야 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MB 정부는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위기 시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그 극복 과정에서 그나마 그만큼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후세에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하가 MB 정부에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인하하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방청객 중에서 대학원생이 질문을 했어요. 최동욱 사건에 대해서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정보니까 국정원이 의혹을 받고 있다. 그거는 의혹만 가지고 특히 대학원생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확정적이 아니면 확정된 것이 아니면은 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의혹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안 되고 자 이제 마무리 제가 드릴게요. 시간 다 쓰셨습니다. 그만할까요 그럼? 잘하실 대로. 근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그거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로 따로 모아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민생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이슈 문제들은 따로 합의를 해서 그거 먼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부터 드린 말씀입니다. 두 분 의원님 제발 짧게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 의원님. 이제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쟁점도 있지만 사실 이 쟁점을 서로 논쟁해 가는 과정에서 또 타협의 어떤 지점을 찾아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야당이 얘기하는 민생은 가짜 민생이고 여당이 얘기하는 민생만 진짜 민생은 아닙니다. 다 서로가 생각하는 관점은 좀 다르지 민생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현안 그리고 뭐 역시 민주주의 현안 역시도 이렇게 법으로 어차피 해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 맞대서 잘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심각한 양극화 시대에 따른 불안 때문에 상당히 불행합니다. 이게 지난 대선부터 계속된 것인데 이 사회 안전망 구축 그런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서 그 미래의 불안을 모두가 연대해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좀 마음 놓고 도전도 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누리자 하는 것이 지난 대선 때부터의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열망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구현을 위해서 어쨌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뭐 이 의원님 말씀대로만 되면 저는 더할 나위 바랄 거 없습니다.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이번 회기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법안 꼭 통과시켜 주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국면을 보면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정치도 경쟁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대화와 타협이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에 충실한 정치에 대한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